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자, 일단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라부 쇼 상품인 LABD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한 차례 먹고 나왔던 종목이죠. 이번에 한번 또 들어갔고요. 은행 섹터가 가뜩이나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어제 시티은행에서 본인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잦은 납세를 한 부분까지 있어서 뭐 이런저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은행 섹터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됐고, 이렇게 되면 LABD가 승률이 꽤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밤 11시 30분에 멤버십 글을 올릴 때만 해도 LABD의 상승폭이 3-4%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후에 순식간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때는 9% 넘게 폭등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그래서 지금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권인 상태고요. 아마 웬만하면 오늘 정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도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났고 채권은 좋게 상승하며 끝이 났습니다. 일단 어제는 CPI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에너지 가격이 0.4%가 오른 게 헤드라인 CPI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근원 CPI 수치도 서비스 물가가 0.4%가 올라버린 게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예상치보다 0.1%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기관들의 평가도 엇갈렸거든요. 몇몇 기관들은 이거 인플레 좀 걱정인데 쉽게 안 떨어지겠는데 라고 평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거 이번에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는 둔화 추세인 것이 맞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평하는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이번 CPI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기사를 내면서 시장을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상보다 높았던 CPI 수치 발표 이후에도 나스닥 증시와 채권은 적당히 보합권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벽 3시에 30년물 국채 입찰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0년물 입찰 결과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채권 쪽에서 한 차례 크게 환호를 했어요. 와, 저렇게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도 강하구나. 오늘 CPI만 보면 해석이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저렇게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해줬다고 하면서 채권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끝까지 채권 가격이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한 게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재무부가 12월 재정적자 상황을 발표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만 1294억 달러가 발생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초기에 부양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을 때 그때 푼 돈이 1,4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거의 그때에 준하는 수준으로 돈을 푼 거잖아요. 심지어 그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추후 채권 대량 발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으로 끝날 법도 했는데 끝까지 좋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번 4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없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힘들다고 보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이렇게까지 몰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이건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주식시장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 몇 가지만 좀 짚어보자면요. 일단 제가 영상 초반에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시티에서 갑자기 자기들 이번 4분기 때 일회성 비용 지출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실적 발표 하루 전날 잦은 납세를 하면서 은행 섹터에 안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왜냐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로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는 그냥 이번 분기에 한해서만 단기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럼 돈이 좀 많이 샜나 하고 내용을 보니까 일단 아르헨티나에 투자를 좀 해뒀었나 봐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여기서 일단 8억 8천만 달러의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다른 은행들도 엄청나게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보험료가 엄청 뛰었거든요. 근데 이 은행 사태가 벌어진 것도 벌써 거의 1년 전이라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또 무슨 특별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뜯겼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이 특별 수수료가 예상보다 많은 17억 달러로 책정이 됐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이제 시티만 뜯긴 게 아니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나 이런 다른 대형 은행들도 다 똑같이 뜯겼겠죠. 그래서 은행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시티가 작년에 직원들을 많이 해고했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비용으로도 총 7억 8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어요. 제가 방금 말한 수치들 다 더하면 33억 6천만 달러가 나오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손실만 4조 4천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게 맞나? 이 정도로까지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나? 아무리 은행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저 정도 손실까지 감당 가능한가 싶긴 한데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 기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 후반에 애플이 다시 1위의 자리를 탈환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2021년 11월 이후 무려 2년 2개월 만에 애플의 시총 1위 지위가 잠깐이지만 흔들렸다는 점도 참 신기하네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I인데 AI 하면 딱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애플은 AI랑 엮이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부턴가는 그냥 아이폰 원툴 회사가 된 느낌이 강해서 또 안 좋은 매도
보고서도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애플이 딱히 호재가 없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어제도 크게 하락을 했죠. 악재가 무려 3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해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충전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전기차가 장거리 운전의 쥐약이거든요. 중간중간 충전하는데 소모되는 시간도 너무 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렌트카 업체인 허츠가 테슬라 모델 3와 다른 전기차들을 합쳐서 2만 대를 처분 중이라고 밝힌 거예요. 허츠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6만 대인데 그 중에 3분의 1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건 예상 못한 뉴스는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 말에 미국 자동차 노조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고 파업이 종료가 됐을 때 전체적인 자동차 업체 직원들의 임금 상승은 예상된 부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제 테슬라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었다 보니까 이 소식까지 같이 엮여서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하나는 독일의 베를린 공장이 2주 동안 가동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해 사태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부품 운송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확실히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악재들 속에 어제 테슬라는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LABD를 웬만하면 오늘 중으로 매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 투자를 참고하고 싶으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잘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8시에서 9시에 몰려 있습니다. 은행들 실적 발표를 전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틈을 활용해서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부분도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